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차이, 신청 자격,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 평가와 한도 금액, 신용 점수,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전환 시에 고려 사항이라든지 투자 사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투자 사례 등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목적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택 구입 자금, 매매나 분양 등을 해서 주택을 살 때,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리모델링이나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신용대출이라든지 높은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상환하는 경우도 개인의 소비 목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또 설비 확충 등 사업 목적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택을 갖고는 있는데 사업자가 없다. 꼭 사업을 해야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업로드해드린 영상에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팁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훨씬 낮죠.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 합니다. 24년 지금 4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로 받게 되면은 평균 금리는 5%대 한 중후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높은 금리의 사업자 대출도 있지만 지금 이제 낮은 금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신용도, 담보 가치, 그리고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즉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이외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대출은 혼합금리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혼합금리 상품은 5년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변동금리로 넘어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변동, 6개월 변동금리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고정금리 상품은 없어요. 간혹 질문들을 하시는데 나는 사업자 대출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처럼 길게 원리금 상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업자 대출의 특성상 대출 기간이 짧고 또 빨리 상환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대출받은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짧은 기간에 갚게 되면은 월 불입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만기 일시 상환 상품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상환 방식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리금 균등 상환 또는 원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등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아주 넓습니다. 반면에 사업자 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일시 상환으로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중도에 목돈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구입자금, 생활자금 용도로 잡히기 때문에 가계자금 용도로 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자금은 사업자 대출로 대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해지 후에 사업자 대출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3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런 큰 목돈이 어딨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릿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가계대출을 먼저 브릿지 업체에서 상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하고 등기 후에
사업자 대출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브릿지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내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구입자금 대출 받은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보가치 평가 후에 후순위 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면 후순위 대출로 진행이 되는 거죠. 후순위 대출의 장점은 내가 저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을 상환을 안 해도 되잖아요. 높은 금리로 전환이 안 되니까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후순위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고, 가계대출은 웬만하면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주택가치는 이제 KB 시세 일반 거래가로 평가를 하고요. KB 시세는 요즘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국민은행 시세 사이트에 들어가면 KB 부동산이라는 시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거래가가 있고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는데 3층 이상은 보통 일반 거래가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하한가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1, 2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자 대출의 LTV는 최대 80%입니다. 그리고 반공제를 한 개 해야 되는데요. 이 지역별 소액 임차 보증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그리고 이제 경기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경기도 일산에 5억 원짜리 KB 시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를 사업자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5억의 80%, 그러면은 4억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경기 주요 지역의 일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4,8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3억 5,200만 원이 대출 한도로 잡힙니다. 자, 그리고 또 서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에 이제 한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80% 하면 8억 원이죠. 여기서 반공제 금액 5,500만 원을 빼게 되면 7억 4,500만 원이 대출 한도로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또 후순위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주택 구입을 할 때 또는 은행에서 받은 그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한 4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채권 채고액을 또 빼야 돼요. 4억 원에 한 110% 정도 근저당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4억 원이면은 4억 4천만 원이죠. 여기에서 4억 4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한 3억 500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발생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다. 근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한 4억 5천 정도? 4억 5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8억에 80%면 6억 4천이죠. 여기에 4억 5천이라 그랬었죠. 보증금이 4억 5천. 그러면은 후순위 대출 한도가 한 1억 9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자의 신용 및 재무 상황에 따라 대출 최대 한도가 제한될 수 있고, 또 지역, 또 아파트의 층수, 그리고 평수에도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자 대출의 신청 자격 조건인데요. 일반 사업자, 간이가세자도 사업자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3개월 경과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등록을 하셔서 3개월 후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영상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업종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전자상거래죠. 도소매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도 이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자 대출을 바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납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3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보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자 대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이 경과돼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사업자 매출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자 대출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운영자금 및 투자 설비 확충,
이런 것들로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출 금액은 없어도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신용평가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나이스 신용평가 기간이 있고 KCB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730점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거는 나이스 기준이고요. 올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700점 이상이 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밑에 점수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작은 소액 대출 같은 것들을 좀 갚으셔서 신용 점수를 좀 상승을 좀 시켜 주셔야 되는데, 신용 점수가 바로 상승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내가 얼마 정도 소액 대출을 좀 상환을 했으니까 신용 점수를 빨리 반영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에 이제 본인 인증을 하면 1년에 3회 정도는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내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는 대부분 KCB 점수를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은 토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은 신용대출 위주이기 때문에 이 신용대출은 보통 KCB로 이제 기준을 삼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신용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어플 같은 것들에서도 KCB 점수도 나오지만 나이스 신용점수도 나오는 어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차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 반드시 이 사업자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실 분들은 나이스 신용 점수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대출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높은 금리의 사업자 대출로 전환 시 아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받은 그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유지를 하면서 후순위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입자를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는 선순위가 되는 거고, 대출 신청을 하면은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자력으로 상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브릿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브릿지를 하는데 좀 비용 부담이 발생이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브릿지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사업자 대출은 3순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죠. 세입자가 있고 거기에 주택담보대출도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세입자 1순위, 주택담보대출 2순위, 그리고 이제 뒤에 들어가는 대출이 3순위가 되기 때문에 3순위 대출 진행이 이제 약간 3순위가 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때문에 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력으로 말소를 하거나 브릿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세입자에게 큰 동의를 얻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제 알아서 대출 진행한다. 세입자가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됩니까? 이런 간단한 확인 같은 것들을 하니까 세입자한테 굳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세입자는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뒤로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세입자한테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자, 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 투자라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이제 구입하고 싶은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는데 이 구입 자금으로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죠. 내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사실 갈아타기를 할 거다. 이 주택을 팔고 새로 좀 주택을 사고 싶은데 이 기간이 딱 안 맞아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죠. 이러신 같은 분들은 기존의 주택에서 사업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세입자를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제 또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묶인 거예요. 돈이 묶이고 은행에서는 DSR 규제로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어쨌든 받아서 세입자를 줘야 되잖아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로 했는데 못 주면은 이게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업자 대출이 또 사업자 대출을 하는데 그 사업자 대출이 이제 과다한 경우에
매출 대비 과다한 경우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도를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뭐 사례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 그 PPT 공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뭐 다 써놓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그 이득을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때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알고 계셔야 되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사업자 대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신중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상담을 아주 잘 받아야 됩니다. 엉뚱한 막 초보자들한테 상담을 받거나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용대출이 전문인 상담사 그리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대출이 전문인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으면 이 사업자 대출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갈 때도 뭐 아주 매운 음식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뭐 중국 음식 또는 뭐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전문집에 가야지 만족하고 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자 대출을 상담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잘 받으셔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험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올 때의 경우입니다. 보험사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많죠. 교보생명 이런 데도 있고 보험사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사에 먼저 문의를 해서 사업자 대출 상품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입자금, 가계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 보험 신용대출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대출 상품을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네, 금리하고 한도를 알려드릴게요. 금리는 4.7%부터 시작하고요. LTV는 70%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공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상담 과정에서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새마을부문화, 신협, 농협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는 이제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대출을 아주 주력으로 합니다. 보통 아파트 담보, 주택 담보, 상가 담보, 토지 담보, 부동산 담보 같은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이제 물건은 아파트죠. 아주 고가의 아파트 또는 입지가 좋은 쪽의 아파트. 보통 아파트 시세가 또는 주택 시세가 5억 원은 넘어야지 아주 승인이 잘 되는 편입니다. 진행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아주 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금리는 5.3%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신용 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LTV는 8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반공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가 있는데 지금 뭐 한 재작년서부터죠.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축은행 및 캐피탈 같은 데서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막 그 주택 가격에 막 LTV 막 90%막 그 해준 대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낮아져서 회수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LTV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췄습니다. LTV 뭐 60, 70 이런 지역이 대다수예요. 서울 빼고는 거의 대출 한도가 더 나오기가 후순위로 나오기가 어렵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도 이제 금리는 8.5%에서 14.5%, LTV 70에서 85% 정도 지역에 따라 좀 차등 적용을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뭐 계속 간간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 사업자 대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은 뭐니 해도 세입자 퇴거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죠. 세입자 퇴거자금이 이 대출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세입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대출로 꼭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업 운영 부족, 운영자금 부족, 창업자금 이런 뭐 운영 기간과 매출이 좀 부족해도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이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연합회에 사업자 대출이 보이지가 않아요. 은행연합회에서는 가계대출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고 사업자 대출을 이용을 해도 이 대출 목록이 뜨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계대출을 이용을 할 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단점은 금리가 이제 높다는 거. 그리고 짧은 상환 기간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인데 만기일 상환이에요. 그래서 대출 기간이 좀 짧고요. 3년마다 이제 대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죠. 내가 대출을 받고 한 6개월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중도 상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수수료 1.5%에서 2.2%가 있는데 이건 지점마다 좀 다릅니다. 1.5%를 받는 지점도 있고 2%를 받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한 6개월 정도 받고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3년치에서 한 6개월 분을 빼고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하고 은행연합회 금융상품 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좋은 정보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